자, 안녕하세요. 우리 8월반 연가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세법이 아무래도 좀 기본 강의 때부터 살짝 늦게 시작해요. 왜냐면 법인세라는 과목이 회계학을 모르면 아예 배울 수가 없어. 약간 수학을 모르는데 미분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법이 시간표상 항상 뒤늦게 있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좀 마스터해야 어느 정도 좀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지식을 알아야지만 법인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법이 늦게 있는 거예요, 늦게. 그래서 뒤쪽쯤에는 다 세법일 거예요. 뒤쪽 파트는 다 세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뭐 윤돈쌤, 호성쌤, 엄윤쌤 다 만나셨을 텐데, 이제 8월반 문제, 이제 소문, 이런 걸 들어보니까 이번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 막 합숙하는 것 같다. 막 5시부터 막 앞자리가 써여있다. 막,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막 일찍 왔는데도 이미 막 자리가 맡아져 있어서 지금 열정이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설레고 또 그에 맞는 이제 똑같은 열정 있는 강의로 이제 대응을 할 텐데, 또 우리 재작년에 이 8월 연간반을 처음으로 개설했는데 그때 1차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해예요. 그래서 이 연간반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장점이 쉴 틈이 없어. 여러분들이 쉬고 싶어도 그냥 커리를 그냥 쭉 따라와야 돼. 중간에 한번 놓치면 이게 완전 그냥 이제 다시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학원에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 하는 순간 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지칠 때쯤에 또 스파르타 시험 4달 전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막 이제 문제를 엄청 풀면서 실력이 향상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스파르타를 겪은 친구들은 그때가 저 실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문제를 풀고 매일매일 아침에 나오고 매일 저녁에 가야 돼요. 지금 기본만 때까지는 뭐 그런 거까지 아니지만 어차피 매일 아침에 나오지만 나중에는 막 밤에도 출첵하고 그래요. 막 밤에도. 그리고 문제도 계속 줘. 그다음에 8월 반에도 또 문제를 다음날 계속 주죠. 퀴즈를. 그런 학원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학원이 우리밖에 없고 그게 또 엄청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진짜 엄청 도움이 됐었구나. 그게 되게 소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힘들면은 잠을 차라리 더 자고 이제 퀴즈를 못 풀어도 되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실강생들은 받아가지고라도 꼭 푸셔야 돼요. 그게 자꾸 이제 뇌에 넣은 거를 끄집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넣기만 하면 안 되고 빼내야 돼요. 그 입력, 출력을 반복하면서 머리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퀴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8월 연간반 우리 합격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보면, 우선 내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년 일정은 올해 연말쯤에 나와요. 근데 대부분 막 시험이 정말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비슷비슷하니까 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가 5월 말 정도 해봐요. 5월 말 정도.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5월 말인데 막 갑자기 4월 말 이럴 수도 있긴 해. 그래서 그건 연말에 발표가 된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에 나긴 하지만 이렇게 당일로 적어놓은 건 당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1차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답이 그날 바로 나와요. 그날 12시 40분에 1차 시험이 끝나서 2시에 결과가 나요. 2시에. 그리고 집에 가면 채점하는 거야. 떨린 상태로. 그리고 문제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OMR 카드를 제출하고 문제지를 집에 가져와서 딱 이제 산인공에서 답이 딱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채점해서 꽈락이 없고 40점 밑이 없고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인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딱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야. 꽤 많아요, 꽤. 그거는 이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이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오류가 다 있어요. 오류가 다 있다 보니까 복수 정답 처리되거나 모두 정답 처리되는 게 매년 최소 한 문제는 있어. 근데 내가 하필 딱 그 문제를 이제 틀렸었는데 그게 이제 맞게 됨으로써 합격되는 그런 이제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이제 여유롭게 2-3문제 이상 합격한다면 그날 알 수 있어요, 그날. 그래서 바로 거의 합격 이틀, 3일 뒤에 2차 강의가 바로 시작돼. 2차 바로 시작돼. 그래서 그해 3개월 뒤쯤에 이제 2차 시험 보는 거예요. 9월 4일에. 근데 이게 발표가 2차는 3달 뒤에 일어나요. 3달 뒤에. 이때까지는 진짜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때는 정답이 안 나와요. 평생. 죽을 때까지 2차 답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있어야 돼. 뭐 예측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점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못 썼는데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맘 편히 기다리면 돼. 그리고 이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라는 게 유예를 말하는 거죠. 1차 떨어져도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고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에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예로도 최대 합격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렇죠? 동차가 일단 최우선 목표지만 동차 안 됐을 때는 유예로도 합격하는 느낌.
그래서 우리 1차 객관식 시험은 회계학, 세법, 재정학, 선택법 이렇게 4과목을 보는데요. 일단 선택법을 또 잘 선택해야 돼. 왜냐면 라떼는요. 무조건 상법이었어 그냥. 학원에 민법, 행소법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냥 상법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상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한 3, 4년 전부터인가? 뜬금없이 행정소수법을 막 하고 있대요. 합격한 후에 막 이제 얘기가 들리거든요 또. 이제는 다 행소법이야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돼? 행소법은 원래 아무도 안 하는 거였잖아. 왜? 이러니까 양이 적대요. 상법의 3분의 1이래요. 저도 행소법을 뭐 공부 안 해서 모르지만 상법의 3분의 1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세이브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많고 어려운 세법, 회계학 요거를 이제 많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민법도 행소의 한 2배. 그리고 시험에 사실 도움이 되는 건 원래 상법이에요. 이 상법이 회계학과 법인세에 도움이 돼요, 사실. 실무 나가서도 상법이 제일 많이 쓰이긴 해요. 근데 우리 수험을 위해서 효율적이라면 행소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걸 깨부신 애가 오래예요. 그걸 깨부신 애가 오래다. 왜냐면 행소법이 역대급으로 그냥 이래로 처음으로 엄청 어렵게 나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행소법 수험생들이 대부분 60점, 50점을 맞아버렸어요. 원래는 다 20분 컷하고 80점, 90점, 심지어 100점도 좀 종종 있어. 100점이 좀 종종 있어. 근데 올해는 다 60점 맞았는데 심지어 그거를 시간을 많이 쏟아버리니까 얘랑 같이 봐요. 회계학이랑 얘랑 같이 보는데 이게 1차에서는 복병이 이게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없어.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도 다 못 풀 수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얘에서 세이브해서 얘 투입해야 되는데 얘가 오래 걸리니까 보통 과락이 나거나 평락이 나가지고 올해가 이따 통계치 보여드리겠지만 최저 합격률이었어요. 최저 합격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격이 이 행소법이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래도 이제 합격생들이 1,700명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1,700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행소법을 60 맞고 어떻게 합격했냐? 이게 60점 나온 거야. 이게 60점 나온 거야, 이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60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당황하지 않고 기본 문제 풀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좌만 풀면 아무리 시간이 어려워도 60점 무조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60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 시험 특성상 엄청 어렵게 나온 해 다음 해에는 또 어렵게 연속 2번 잘 안 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행소를 선택한 사람도 그런 막 이제 소문이 들 거야. 행소의 시대는 갔다. 큰일 났다. 이제 상법, 위법을 가야 된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그냥 본인이 믿은 방식으로 하고 행소 60 나와도 재무 60을 만드는 실력으로 가야 되는 게 2차에 나와요. 행소 2차에 안 나오니까 외우고 다 까먹어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 사실. 이게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도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2차에 나오는 이 재무원가를 1차부터 잘해야지만 우리가 단기 합격 최종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훨씬 잘해야 돼, 이거를. 재무원가를. 그래서 재무가 25문제, 원가가 15문제니까 6대4고, 참고로 이 OT형 영상은 또 무료로 올라가니까 공부하다가 또 어느 정도 보게끔 다 1년 커리와 우리 세무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고, 듣기 전에 세법 담당이니까 세법에 있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약간 공부하다가 보세요. 그래서 2차도 똑같이 6대4야. 6대4. 그래서 우리가 일단 4과목인데 사실 5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다르고 과목이 다르고 책이 다르고 문제 뭐 공부가 완전 달라. 사실 5과목이야. 그래서 사실 5과목.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재무원가가 2차에도 6대4로 나오니까 1차부터 탄탄히 해야 되고 우리 세무사 직업, 세법을 위해서 태어난 직업이에요. 세법 어렵죠. 왜 어렵냐?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과세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모든 것을 알아야 되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법을 이해하려면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각종 법률이 다 쓰여요. 원리 원칙대로 간다면. 그걸 다 공부해? 그럼 한 15년 공부해도 마스터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세법이 어렵다 보니까 세무사라는 전문적인 직업이 만들어지고 또 공무원 안에서도 세무직이라는 공무원이 따로 있고요. 나름 그 준 전문직이야. 거긴 공무원이 아니라 세무직은. 그래서 우리 1차에서 40문제 나오는데 이게 2차에서 3과목으로 나와요. 4과목 중에 3개가 우리 세법이야. 이 회계학 2가 세법 계산형이라고 불리는 일명 세무회계야. 제가 담당하고 있고 이거는. 그래서 1차 세법과 2차 세무회계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 세법학 1, 2라는 거는 최근 판례들을 출제해서 세법상 취지와 이슈됐던 거를 물어봐. 주관식으로.
근데 여기 시험범위랑 달라서 이제 두 과목인데 스타일은 같아요. 스타일은. 예를 들어 여기 법인세, 소득세 득이 나오면 여기는 뭐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이런 식이지. 이제 문제 물음이랑 이제 문제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300점이에요. 300점. 그럼 당연히 1차부터 세법을 개 잘해야 돼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 잘해야 돼. 남들보다 세법을 제일 잘해야 돼. 우리 세무사는. 당연히 우리와 비슷한 난이도인 회계사 시험은 회계를 잘해야 돼. 왜냐면 거기는 회계가 1차부터 50점이고 2차에 150점이 나와요. 우리 항상 시험에 맞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세법을 잘해야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목화를 못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수험생 영역에서 엄청 열심히 하건 어느 정도 열심히 하건 비슷비슷해. 점수가. 근데 수험생에서 차이 편차가 엄청 큰 게 얘랑 얘야. 계산형 문제. 정답이 딱딱 있는 거. 이 주관식은 사실 정답이 애매해. 약간 주관식으로 얘 좀 틀렸는데 한 100명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이다. 그럼 점수가 더 들어가는 거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1 아니면 0이에요. 정답이. 그러니까 이건 100점도 있어. 우리 작년 합격 중에서 2차 과목에서 주관식 시험인데 100점이 있었어. 100점. 이 친구는 기억나는 게 아이디가 우리 여기 세법학 교수님 성함이 누구죠? 원재훈 선생님이잖아요. 아이디가 원재훈의 남자였어. 아이디가 원재훈의 남자가 회계학 100점 맞았어요. 회계학 100점 맞았어. 오 대박이야. 100점이 막 존재해. 우리 세무회계에서도 저희 합격생에서 88점. 최고 득점자가 88이야. 거의.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4, 50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50점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 50점대야. 거의. 수험생의 7, 80%가 50점대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고득점을 맞는 것이 좀 빠른 합격 길이긴 해요. 빠른 합격 길. 물론 이제 우리가 실무나가고 세무사 직업이니까 요 세법학이 이제 잘하면 너무 이상적이지만 어렵다. 양이 많다. 이런 느낌 일단. 그리고 재정학, 행소법. 그리고 재정학도 2차에 안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에 재정학 주변에 이런 느낌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재정학 재정학 쉬워. 세법 제목만 파, 딜다 파. 합격생들 주변에 한 명씩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근데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받았을 거예요. 뭐야? 재정학 쉬웠다며. 파레토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낯선 거예요. 이게 낯선 거지. 나중에 이제 2회독, 3회독 듣고 문제 풀면 이제 쉬워져요. 왜냐면 이게 기출, 반복, 빈도수가 높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 안 돼도 뭐 그냥 정답은 알아. 이거 왜 4번이지? 그냥 4번이래.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아 이거는. 왜냐면 2차 안 나오니까. 주관식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이 친구들은 조금 더 그래도 원리, 취지 이런 걸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2차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2차 공부하면도 근데 1차 때 취지를 그렇게 강조한 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쌤법하기 이해가 잘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은 1교시 2교시 보는데 40문제가 이제 한 과목당 80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1분에 딱 한 문제 풀면 되겠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거는 한 20분 줘도 못 풀어. 어떤 건 10초 컷이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무슨 그냥 취업 자격증이라든지 어렸을 때 본 그런 객관식 시험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원래 시험 잘 봤다. 몇 점 기준이죠? 좀 잘했다. 한 80점이잖아. 80점. 그죠? 80점 넘으면 잘했다잖아요. 보통. 90점. 진짜 잘했다잖아요. 세법학계론 보통을 말하는 거예요. 80점 나왔다. 신의 영역. 거의 신의 영역. 너 공부 몇 년 했어? 한 3년 했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정도. 60점 넘으면 와 진짜 잘했다. 초시생인데 우리 60점 넘었다. 진짜 너 열심히 했구나. 안 쉬고 했구나. 너 주말에도 공부했니? 이런 분위기. 40점 넘었다. 잘했다. 40점 넘어서 잘했다. 이런 풍토예요. 이런 풍토. 근데 재정학은 그래도 한 70점은 넘어줘야 돼요. 최소 70점은.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8484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얘 80 맞고 얘 40 맞고 회계학 80 나오면 우리 신이야. 우리 윤돈쌤이에요. 40, 80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이 60 나오면서 꽈락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합격이잖아요. 어찌됐든 합격. 큰일 나요. 절대 이 방법 고수하지 마세요. 시험 2주 전에 정말 긴급하면 하세요. 이러면 어차피 동차 안 되고 유예해서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우리 3차 가면 더 힘들어져요. 다시 영어 해야 돼. 다시 1차 해야 돼. 다시 행소 재정학 끄집었던 거 버렸는데 이러면서 딱 쌓아야 돼. 유예로 그래도 끝내려면 이렇게 공부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차라리 이게 나. 차라리 이게 난데 가장 일단 목표는 크게 8686을 잡아야 돼. 일단 8686. 여유롭게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목표치를 여유롭게 잡아버려야 돼.
물론 뒷문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건데 애초에 뒷문을 목표로 하면 뒷문 문턱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 이상으로 합격해야지 생각해야지만 뒷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생각하고 목표 점수를 크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시험 볼 때 제 사례 썰 풀어드릴까? 1교시 잘했어요, 저는. 재정아 원래 괜찮았어. 세법은 원래 신이었어, 약간. 그래서 선생님 하고 있죠? 되게 재수없었어. 되게 재수없었어. 근데 우리 회계학개론이랑 특히 회계학개론 좀 못했어요. 그래서 저게 항상 불안했었어. 그리고 저는 상법을 했는데 얘를 실제 시험에서 15분 컷을 했어요. 개 쉬운 애였어. 역대급으로 쉬웠어. 제가 본 애가. 뭐야 이거 정답이 막 보여. 막 10초 만에 풀려. 막 어떤 것들은 뭐야 이러면서 다 풀었는데 15분이 걸린 거예요. 그 나중에 시험 나와서 채점해보니까 92.5 나왔어. 개 쉬웠어 이게. 와, 그래서 딱 요거는 원래 잘했으니까 딱 이거 보고 딱 마음 시험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올해 합격했다. 딱 회계학 40은 넘겠지 이상아. 왜냐면 이제 15분 컷 했으니까 지금 65분 동안 에이씨 16개 못 맞추겠어 이상 했단 말이에요. 40문제 중에. 일단 그런 방심하는 생각이 좀 위험해요. 그쵸? 스토리가. 그래서 푸는데 또 이게 역대급으로 어려운 거예요. 1, 2, 3, 4, 5를 5문제를 연속으로 못 풀었어. 일단 안 배운 것도 있고 처음 보는 유형도 있고 그냥 안 풀려. 근데 한 시간은 많이 쏟은 것 같아요. 일단 당황했어. 그래서 이게 1, 2, 3, 4를 건너뛰니까 이게 사실은 41번부터 있을 거야. 여기 66번 때인가? 1로 넘어갔어. 왜냐면 이때 원가로 시작해요. 원가로 시작되니 재무가 올해 어렵나? 원가로 가봤지. 원가는 또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진짜 한 20분 동안 거의 한 2문제를 푼 상황이에요. 그때부터 갑자기 좀 약간 힘들어. 좀 땀이 나고 막 등줄기가 좀 소름 돋고 약간 막 긴장되니까 막 약간 똥도 마렵고 막 되게 힘들어. 큰일 났어. 근데 여기 뒤에가 쉽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쪽 재무 뒤에 다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재무 뒷파트 가니까 이제 막 주워가는 문제들이 있더만.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뒤에 쉽네? 이러면서 막 끼적거리면서 보니까 갑자기 5분 남았대. 제출하래요 이제. 갑자기 위기야. 그래서 OMR 카드 이제 5분 전에 마킹을 하잖아요. 와, 이제 빈틈이 너무 많아. 못 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푼 거를 한 찍었지. 한 20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보통 10개를 찍어요. 보통 우리 초시생이면 10개 찍어. 10개 찍으면 잘한 거예요. 30문제 푼 사람이 진짜 고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10개 찍어도 잘한 거야. 원래 시험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찍을 때 항상 우리 엄윤 선생님도 재무 선생님도 대부분은 3번이나 4번 밀라고 많이 해. 보통은. 근데 1, 2, 3, 4, 5가 균등하게 출제는 돼요. 균등하게 출제는 돼. 근데 1번을 찍는 건 좀 느낌이 좀 세야지, 그치? 또 5번 찍는 건 느낌 싸해. 그래서 보통 2, 3, 4로 간단 말이야, 2, 3, 4. 여담으로 작년인가? 엄은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가 4글자잖아요? 4번 미세요. 올해 이렇게 그냥 했는데, 원가 4번이 많이 나온 거야. 와, 대박 났어, 그때 또. 저도 4번을 밀어야지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을 막 밀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막 더 싸해. 내가 푼 게 거의 4번인 거야. 막 죄다 OMR 카드가 4번이야. 와, 이거는 진짜 떨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시험장 나왔어. 그래서 채점을 딱 하는데 뭐 잘했어. 재정학 뭐 몇 점 나왔지? 기억도 안 나. 뭐 80 몇 점 맞은 것 같아요. 세법 막 82.5인가? 되게 잘했어. 엄청 잘했고 얘를 채점하기 전에 일단 화장실 한번 갔다 왔지. 몇 번을 고민했어. 이거 채점을 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채점을 들어가는데 와 45점인가로 합격했어요. 진짜 2문제 겨우 더 맞아서 합격했어. 자칫 과란할 뻔했어. 그것도 찍은 게 잘 맞아서 찍은 게. 그래서 몇 번을 채점했는지 몰라. 이게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확인해야 돼서. 근데 와, 이게 사람이 사실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게 내가 푼 4번이 다 틀리고 민 4번이 다 맞았어. 민 4번이. 이거 4번으로 안 밀었으면 또 떨어졌어. 이해. 잘 밀어야 돼요. 미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주변인들한테 잘하시고 가족한테 우리 효도하고 지하철에서 양보하고 그래야 돼. 이런 것도 이제 작용해. 이게 관운이. 이런 게 좀 관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잘 찍어야 돼. 찍는 것도. 시간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어는 토익 등으로 대체되면 되는데 그래도 8월 반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혹시 지금 영어가 못 넘었다. 무조건 영어부터 끝내야 돼요. 물론 이제 기본반을 시작한 이상 기본반을 접고 영어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일에 영어를 틈틈이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만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영어 할 시간이 안 나요. 시간 여유 자체가 없어. 무조건 영어부터 끝내야 돼요. 무조건 영어부터 한 달 내 끝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짐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한 달이 엄청 금방 할 거예요. 어느덧 내년 3월이야. 내년 3월 우리 접수할 때까지 자격증 없으면 접수를 못해. 근데 우리 학원에서도 그냥 전국에서도 매년 몇 명씩 그렇게 하다가 영어 점수 없어서 선생님 저 죄송해요. 내년에 배워 이러면서 떠나는 분들이 매년 있었어. 매년 있었어. 영어부터 무조건 해야 돼요. 영어부터 무조건 끝내요.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영어부터 무조건 끝내야 한다. 영어부터. 지텔프 토익이 너무 어려우면 지텔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텔프가 또 쉽다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얘가 문제수가 적대요. 한 90문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기는 좀 충격적인 게 듣기 평가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도 읽어야 된대요. 문제를 그러니까 원어민이 얘기하는 걸 문제를 들어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데 걔만 잘 찍으면 합격이래. 나머지가 개 쉽대. 문법 독해가 토익보다 쉽대요.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 1차 시험은 괄호 없고 평균 60점 이상, 영어는 제외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2차도 이런 기준이 있지만 이렇게 합격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이 기준에 따라 합격을 해요. 위와 같은 득점자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다면 최소 합격 인원이 현행으로는 700명이에요. 현행 700명을 뽑고 있어요. 매년. 700명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일단 40점 밑으로 되면 또 무조건 탈락이야. 그래서 40점 이상의 사람 중 전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등부터 700등 줄 세운다는 거예요. 1등부터 줄 세워서 합격해. 근데 만약에 막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평균 60점 넘었어. 그럼 1000명 합격이야. 근데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최소 마지막 뒷문 들어간 사람이 56.25인가 그래. 56점이에요. 근데 그게 역대 높은 거고 저 때는 48인가 49였어요. 이게 매년 올라가더라고. 이제 수험생들이 점점 상향 평준화 되면서 기출 분석도 잘하고 이래서 실력이 올라가가지고 56점까지 이르렀어. 근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통계치를 보고 우리 감을 잡아야 돼.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먼저 재작년이고 이게 올해 2년치를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험 변동성이 큰지. 재작년 1차 시험은 9,500명 봐서 3,000명이 합격했으니까 33.88. 오, 10명 중 3명 이상이 합격한 거예요. 역대급으로 높았던 애야. 역대급으로도 높았던 애야. 참고로 이 밑에 이건 산인공에서 나온 자료예요. 19년도는 29%, 이때보다 그래도 한 4, 5% 낮지만 그래도 꽤 높죠. 꽤 높죠. 그래서 이때도 2,500명 합격. 근데 그때 이 해에 재정학세법 회계학 선택법에 응시자 수가 9,500명인데 여기에는 좀 달라. 1교시하고 이거 간 거예요. 1교시 보고 우리 안 되겠다. 점심 먹으러 가자.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한 몇 명 있어. 36명 있어. 36명. 평균을 일단 보세요. 재정학 10,000명 중에 평균이 약 59점. 행소법 63점 평균이. 평이하다는 거죠. 평이하다는 거야. 왜냐? 회계학 세법이 40점대야. 40점 초반이야 지금. 10,000명 평균이 41, 4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60점 나오면 진짜 잘한 거야. 왜? 양이 많으니까 일단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과락자 수가 40점 못 넘은 사람이 지금 거의 반이에요. 반. 이 해가 또 적은 애야. 보통 50% 넘어. 보통 50% 넘어. 그래서 이거를 진짜 초반부터 빡세게 달려야겠다.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들이구나.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초반부터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절대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 올해는 불시험. 이때가 물시험이었으면 이때가 불시험. 10,000명으로 또 좀 늘어났어. 이게 아까 몇 명이었지? 9,500에서 1,000명 또 늘어났네. 야 1,722명으로 지금 반토막 났죠. 합격생 일단 진짜 반토막 났죠. 34%에서 16%로 무려 1년 사이에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좀 공부할 때 긍정적이어야 돼. 내년은 다시 쉬울 것이다. 내년 다시 봐봐요. 좀 어려운 것 같아. 29%. 쉬웠어. 33%. 어려웠어. 16%. 내년에 다시 좀 쉬울해야. 항상 그랬어 진짜. 퐁당퐁당이고 홀수애가 어렵다라는 좀 소문이 있어요. 세무사가. 내년에 우리 짝수애잖아요. 그쵸? 2022년. 괜찮아. 우리 타이밍 잘 잡았어. 와, 행소법부터 봐볼까?
갑자기 평균이 그래도 낮아졌지만 엄청 낮아지지 않았죠. 근데 원래는 막 8, 90이 질비했어요. 근데 이때 8, 90은 없고 다 50점대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60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져야 돼. 그 느낌을. 근데 우리 요게 또 어려웠어. 회계학 세법이 평균이 갑자기 40점대에서 30점으로 아예 넘어갔고 과락자율이 특히 요게 일부에서는 가장 이제 과락률이 많아요. 항상. 시간이 없어. 회계학 개론이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없어. 절대 다 풀 수가 없어. 그거 다 풀면은 손잡고 제가 국세청장 앞에 데려갈 거예요. 이 사람 그 내년 국세청장 돼야 돼요. 신이에요, 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이야. 안 돼, 안 돼. 그럴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락자 수가 이게 많고 나머지 이런 거 보면 과락자 수가 진짜 적죠. 40점 못 넘은 사람이 20% 정도. 그 다음에 요거의 재정학도 24%. 그래서 요 회계학 세법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통계치인데 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생이 1722명 중에서 20, 30대가 좀 많네요. 20, 3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40, 50대, 우리 60대 이상 분들도 7명 계셨고 남자 여성 비율은 이제 7대 3인가 봐요. 여성 합격 비율이 이렇게 30% 정도로 나오네요. 1차. 그리고 2차도 그냥 느낌만 봐볼게요. 2차도 느낌만. 왜 또 열심히 해야 되냐. 20년도 기준이에요. 왜냐면 올해 시험이 9월 4일에 있어요. 2주 뒤에 있어. 그래서 복도에 좀 어두컴컴하고 우울해 보이는 분들 지금 유예생이니까 괜히 우리 어깨 마주치고 막 이러면 우리 맞을 수도 있어요. 예민해 지금. 민감한 상태야. 조용히 이제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응시인원이 왜 5,000명이냐면 유예제도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 2,500명, 작년도도 2,500명 이게 합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매년 2차 경쟁 상대가 약 5,000명이야. 그래서 700명을 뽑는데 이것도 왜 711명이야? 동점자가 같으면 다 합격시켜요 이렇게. 그래도 막 695명인 사람인데 걔들이 한 10몇 명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간 거지. 그래서 711명이어서 합격률이 13.22%. 한 8대1, 9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8대1, 9대1. 2차 경쟁률이 8대1, 9대1. 그리고 커트가 56.2였고요. 우리 최연소 00년생인데 우리 학원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우리 광고에 나올 거야. 우리 최연소가 그때 우리 학원에서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법학이 과락률이 지금 30%고 회계학 원이 재무원가고 이게 세무회계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과락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완전 FM대로 채점하면 다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무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교수님이 원하는 답안지로 채점을 하면. 그래서 그로스업이라고 해서 점수가 좀 올라가. 점수가 자체 올라가면서 과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데 내용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내용은 이게 전국에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몇 없어. 진짜 어려운 과목이야. 근데 이게 과락률이 지금 높죠 또. 50%. 2차생이라면 1차 합격해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인데 40점 못 넘은 사람이 반인 거죠. 그쵸? 1차부터 탄탄히 해야 돼요. 우리 2차 가서 해야지 늦어요. 1차부터 요 과목을 탄탄히 해야 돼요. 우리 과락률이 높은 이 두 과목을 열심히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립을 해야 돼요. 침착하게. 그래서 2차 711명 중에 이것도 20, 3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40, 50대 이렇게 나왔고 남자 여성 비율은 이제 6대 4인가 봐. 최종 합격 비율은 6대 4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일단 경력에 대한 면제자가 10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 분들이 1차 시험 면제돼서 그분이 30명 합격했다. 그리고 20년 이상 경력이면 2차 과목에서도 2과목이 면제돼요. 그래서 그분이 17명 있었다. 그래서 약 50명 정도가 현직에서 합격하고 있어요. 현직에서. 근데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원래는 1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워졌어. 예전보다 이 회계학 원투가 어려워져서 현직에 계신 분들도 이게 약해. 이게 빠른 계산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게 약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막 그냥 막 공부 안 해도 막 60점씩 나오는 분도 많아. 근데 요게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합격 수준이 좀 줄었고 그런 이제 소문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현직에 계신 분들 최소 막 그냥 100명에서 합격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정당하게 시험 봐서 똑같이 기준에 따라서 합격하는 거예요. 절대 정당한 시험이다 우리 시험. 그래서 그런 음모론적인 소문 믿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일반 응시자들 금의 합격자가 동차생뿐만 아니라 요즘 3차생 합격률이 비율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3차도 금해라는 게 1차 합격하고 그해 2차 합격한 사람들인데 동차도 물론 있지만 3차생이 많아요. 3차생이. 요거는 이제 유예생이나 4차생이 되겠지. 그쵸? 유예생이나 4차생이 되겠지. 비율은 비슷비슷. 요거 이제 꼭 열심히 들어야 돼 우리. 세무사 시험에 세법이 뭐가 나오냐? 왜 세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지방세법도 있고 국세도 있고 또 요즘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험 안 나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종부세 시험에 안 나오니까 2차에도 안 나와요. 일단 시험 제도를 파악해야 돼. 시험 제도를 파악해야 돼요. 우선 부소범 이걸 마스터해야 돼. 이게 주요 세목이고요. 실제 우리 국가에서 가장 세수가 많은 세목 3가지고요. 실무 나가서도 가장 많이 할 것이고 시험에 일단 많이 출제돼요. 1차 40문제 중에 이 3가지가 28문제야. 심지어 법인세, 소수세 10문제, 부가세 8문제인데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과목 중에 세법 계산형이 이걸로 100점이 구성돼. 이 3가지로만 100점이 출제되고요. 법인세가 심지어 50점이야. 그럼 법인세를 잘해야겠죠. 근데 많이 나온다는 거 사실 역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 내용이 많고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 나온다는 이유가 있겠지. 어렵고 양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중에 해야겠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한 번 이상 들게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었다. 빨리빨리 회도 거치면서 잘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도 법인세를 중간에 바로 할 거야. 원래는 저도 수험생 이제 어려운 내용 가르치면 힘들어하니까 부가세, 소득세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 하고 법인세 나중에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좀 힘 있을 때 소득세는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 법인세 배울 거고 그 다음 제일 쉬운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배울 거야. 제일 쉬운 거 일부러 포기 안 하게끔. 힘 있을 때 법인세를 해야 돼. 힘 있을 때. 근데 회계학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2순위로 하는 거예요. 2순위로. 그리고 이거를 수험계에서는 기타 세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런 용어는 없고요. 정확히 그냥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조법, 국세기본법이라는 건데 얘는 기본반 또 객관식반까지 안 해요. 어차피 개정되고 내용이 적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실무 가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험 영역에선 괜찮아. 할만해. 이해 안 돼도 외워도 돼. 그래서 2월쯤에 모든 학원 거의 커리가 개정세법 통과되는 그 2월쯤에 얘를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요.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정 불안하면 올해 거를 유튜브로 어차피 또 무료 특강이가 들으면 되는데 이때 해도 늦지 않아. 2월 내년 2월에도 늦지 않아. 얘는 지금부터 안 하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냥. 2차까지 많이 나오니까. 심지어 부소법이 지금 우리 세법학 논술형에도 지금 30점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30점씩. 그리고 이 국징조처 국조는 더욱더 대충 해도 돼. 2차에 안 나와. 2차에 안 나와. 1차에 나오고 땡이야 딱. 외우고 치워버려도 돼 그냥. 1차 시험 끝나고 리셋. 여기에 큰 도움도 안 돼. 여기에 큰 도움도 안 돼.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고. 국기법은 좀 열심히 해야 돼. 세법학 논술형에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사실 세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국기법을 좀 잘해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수험 영역에서는 나중에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커리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뿐 원래는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국기법 내용을 좀 틈틈이 설명드리긴 할 거야. 그래서 꼭 우리 시험 제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법인세 버리면 큰일 난다. 법인세를 잘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 세머시 합격생 중에 법인세 버리고 합격한 사람 아무도 못 봤다.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 잘하려면 회계학의 근간이 있어야 된다. 회계학의 차변, 대변의 붕괴 논리와 어떤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학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암기식으로 가지 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원리 원칙과 기본서를 다독해야 하지만 법인세가 탄탄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용돼요. 회계학 잘못하면 법인세도 못한다요. 회계학 잘못하면 법인세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 합수 전략 너무 중요한데요. 일단 이거부터 공부할 때 계속 이거부터 떠올려. 법이 만들어진 취지 모르면 끝이에요. 세법은. 취지부터 무조건 떠올려야 돼. 취지부터. 취지는 이 노랭이 책에도 다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 알려줘야 돼. 근데 이 취지 찾는 게 엄청 노력이 들어가요. 막 인터넷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많이 나오고 기획재정부가 법 처음 만들 때 만들어주고 국회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엄청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수험생 영역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학원의 힘을 좀 빌려야 돼. 그래서 책에도 없는 취지, 실제 왜 만들어졌는지 입법 취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게 핵심이야. 세법 결국. 빨리 합격하려면 이게 핵심이야. 취지와 사례.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수험서 중에서 취지가 많이 써져 있으면서 우리 2단계에 결국 우리 시험은 법문구가 그대로 나와. 1차는. 법문구가 컨트롤 C, 컨트롤 V야.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그냥 법문구를 외워버렸어. 그래도 맞추긴 해요. 그래도 맞추긴 해. 그래서 1차가 개고득점자인데 2차가 엄청 떨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냥 외워버린 사람들이야. 암기에 특화돼서.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해. 리스크가 있어. 어쨌든 근데 이걸 통해서 법문구를 읽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시간 없으니까 요약서로 넘어가야 되지. 처음부터 불안해서 요약서부터 보는 수험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꽤 몇 년 동안 학원 강의하면서 빨리 합격생들의 공통점 보면 기본서 다독한 사람이 결국 빨리 합격했어요. 그게 처음에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 얇은 책으로 이거 한 번 더 보니까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요약서 유혹이 있어. 근데 우리도 시험 직전에 당연히 요약서를 보지만 위험해요. 이거가 충분한 다음에 요약서로 넘어가야 돼요. 일단 1차의 말 문제 이게 그대로 나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나와요. 그럼 그 똑같이 나오는 문구를 보고 들어가야지. 이게 나왔네? 이렇게 잘 판단이 되는 거지. 그 요약서는 아무래도 압축하다 보니까 다 표로 돼 있어요. 문장이 아니라 문구로 돼 있는 거야. 문구로. A는 B다. B는 C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약서를 막 다 외웠는데 안 읽혀. 시험 문제가. 법문구로 안 봤으니까. 이걸로 눈에 이거 두고 요약서로 넘어가야 돼. 근데 이거 전에 취지와 사례로 법문구를 이해하고 법문구를 다독한 후 시험 직전에 회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약서로 좀 회독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그 취지에 맞서서 우리 학원이 선택한 게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일명 노랭이라고 불러. 그래서 세법계로 1, 2 다 안 쓸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책이 법문구를 가장 수험화시킨 책이야. 선생님 그럼 애초에 법문구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불가능해. 왜냐면 법문구가 친절하게 안 써 있어요. 거기는 효율을 위해서 27조 사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27조 사항 쫓아가잖아? 다시 법인세법 55조 사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또 55조 따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55조 사항을 책에 써놔야 되잖아, 수험생은. 그걸 가장 충실히 구현하면서 취지가 가장 많이 써져 있는 책이 그래도 이 책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책을 하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대학교 전공서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책이야. 70%야. 우리 대학 70%의 세법 교수님이 이 노랭이 책으로 수업을 하시고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다 이 책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걸 봐야지. 교수님이 출제할 때 참고하는 책을 봐야지. 학원 서적 있는지도 몰라. 우리 20년 이상 공부하신 교수님이 요약서를 보고 문제를 낸다? 엄청 자기 자신의 먹칠을 한 행위예요. 먹칠을 한 행위야. 그럴 수가 없어. 법문구랑 노랭이 책 딱 2권만 들고 들어가요. 딱 2권 가지고 보는데 우리는 애초에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임상현 교수님이라는 또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세법 탑10 드는 교수님이에요.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임상현 교수님이. 그래서 요 세법팀이 만든 책들이 다 유명해요. 그래서 가장 수험에 적합한 책이고 여기 예제들이 또 진짜 좋아. 여기 예제들이 거의 비슷하게 또 우리 출제돼 시험에. 그래서 그 예제를 또 잘 풀으면 뭐야? 내가 많이 봤던 문제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좀 두껍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가장 빨리 합격하는 오히려 지름길이다. 오히려 지름길. 그리고 이 책을 또 다 보는 것도 아니야. 우리 예를 들어 세법계는 1 한번 봐볼까요? 세법계는 1? 세법계는 1, 2 다 있죠. 1, 2 다 있죠. 조세법 총론이랑 국세기본법, 국조국진 조처 나중에 내년 2월에 봐도 돼. 그러니까 법인세로 철해놓고 나머지 철해놔도 돼요. 무거우니까. 법인세법만 철해놔도 돼. 법인세법만. 그리고 조세법 총론 국기법 이렇게 묶어도 되고 그 다음에 국조국진 조처 이렇게 묶어도 돼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세법개론 2도 한번 볼까요? 세법개론 2? 우리 부가세 소득세법만 보면 돼요. 상속세 증여세법 1차에 안 나와요. 2차에만 20점 나오기 때문에 2차 가서 하는 거야. 지방세법 2차에 까장 나와. 잠시 스킵 넣어놔도 돼. 종부세 아예 버려도 돼. 사실 수업 영역에서 안 나와. 1, 2차다 안 나와. 그래서 이 책도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소부 이렇게 철하면 돼. 소득세 한 권, 부가세 한 권, 나머지 한 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얇게 좀 느낌이 들어야지 그래도 공부할 때 안정감이 좀 들어야 돼 그래도. 그래서 두꺼운 느낌이 안 들게 한 거고 이게 우리 학원의 장점이지. 결국 머릿속에 들어간 걸 내가 알고 있는지 끊임없는 확인을 해야 돼.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백지에 써본다든지. 근데 백지에 쓰는 건 좀 비추해. 너무 많아. 내가 또 스스로 요약서를 만들어야지 쉽지 않아. 그냥 쓰는 거 하는 거는 추천하는데 따로 또 내가 뭔가 만들어야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매일 제공할 거예요. 양질의 문제, 책에도 없는 문제, 스스로가 만든 문제, 그런 것들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내가 이걸 외웠나? 아나? 모르나를 점검할 수 있어. 이게 엄청난 중요한 과정이고 이게 산에 마치 골짜기가 만들어지듯이 머릿속에 골짜기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수업 시간에 들어간 게 끄집어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기억에 남아요. 시간이 지나도 덜 까먹어요. 세법 휘발성 엄청 강할 거예요. 이런 질의가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저 세법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세무사 지금 잘못 선택했어요. 다 잘못 선택했어. 맞는 사람이 없어. 맞는 사람이. 너무나도 금방 까먹을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또 반복하고 빨리 스스로 안 까먹게 반복한 사람이 결국 합격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과정이 겪어졌다. 근데 우리는 덜 까먹는 시스템과 그 과정을 만들고 실현 중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제 작업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좀 깨졌네. 우리 기본 강의 때 부서법 이론 문제풀이 이게 또 나만 하는 거야. 이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만 하는 시스템인데 기본반 때 기출문제를 바로 최소한 5개년치를 다 풀어드려요. 근데 이 작업이 엄청 중요해. 내가 보기엔 이 작업이 1년 1년을 좌지을 수 있는 작업이에요. 우리 일단 처음에는 이론 정리만 해야 돼요. 보통 이래. 문제는 그냥 한 대표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면 되는데 그 대표 문제는 금방 외워버려요, 수험생이. 그럼 내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고 또 이 모든 책의 그 대표 문제만 보기에는 기출 문제가 매년 진화돼. 우리가 기출 은행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기출 문제랑 유사하게 나오지 달리 나와요, 좀. 조금씩 변형돼. 그 응용력이 길러져야 돼, 응용력이. 기출문제 다 외워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응용력이 안 길러졌으면. 근데 그 응용력을 처음 기르고 공부 방향성을 잡고 뭘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떤 범위를 설정하고 뭐가 함정으로 나오고 뭐가 계산형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 어려운데 매년 나와. 해야지. 어려운데 10년에 한 번 나왔어. 일단 제껴도 돼. 그걸 사실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뭘로 판단해야 돼요? 기출문제집이에요. 그게 기출문제야. 거기서 범위를 많이 쳐낼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빨리 합격할 수 있어. 그래서 기출문제 봤더니 이게 계속 나오네? 이게 계산형으로 나오는구나. 애초에 공부 방향성을 계산형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 4번 지문 이게 법문구가 계속 나온다. 그럼 사실 그게 많이 나오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법이거나 이슈가 되는 거거나 뭔가의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걸 파악하는 게 쉽지 않더라도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해야겠구나 꼭. 이거는 거의 안 나오네. 그런 걸 파악하면서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간접 체험이야. 그거 이제가 우리가 실무 경험을 공부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 경험의 간접 체험이 그 사례인 문제를 푸는 행위야.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건 풀면서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바로 기본반 때 유일하게 한다. 우리는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요. 그래서 객관시세법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시세법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객관시세법이 2022 책이 또 나와야 돼서 한 번 더 사야 돼.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을 처음엔 되게 많이 했어. 학생들이 책을 2번 사야 되니까. 근데 빨리 합격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책은 강사의 수입원이 아니에요. 책은 출판사의 수입원이고 우리는 거의 부수 수익이야. 돈이 들어오는지도 몰라. 그만큼 출판 구조로 강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무슨 조엘 롤린 정도 돼야 돼. 우리 조엘 롤린 정도 돼야지 돈이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합격을 위해서 이런 커리를 짠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때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객관시세법이라고 문제풀이반이 아니에요. 이론 정리를 빠르게 하면서 문제풀이를 또 다시 하는 반이야. 이때 안 풀었던 문제풀이를 풀이하는데 그 전에 당연히 이론 정리를 해야 돼. 안 하면은 수험생 아무도 못 들어요.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최소 2-3번 들어야 돼. 최소 2-3번. 초시 때. 최소. 그때 잘 들려, 그때. 이때 실력이 가장 향상해요. 그래서 8월 반은 그냥 학원 커리 따라야 돼. 그냥. 선택의 기로가 없어. 기본, 객관식, 스파르타, 모의고사 그냥 따라와야 돼. 우리 8월 강의. 그래서 이때 이론 정리 빠르게 하면서 문제풀이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의 최장점이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퀴즈반. 주말에 시험이랑 똑같은 시험지 종이까지 우리 거의 비슷해. OMR 카드, 시험 시간 다 똑같이 시험 난이도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해가지고
8번 이상 시험 봐요. 8번 이상. 이게 동시에 진행돼 사실 이거는. 이건 평일 컬이고 이건 주말 컬이에요. 이때 진짜 힘든데 이거 버티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 합격했어요. 이게 정말 힘든 게 아침 8시까지인가 와야 돼서 밤 10시에 월토 생활해야 돼요. 월토. 3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이게 만약 100명 신청했으면 보통 30명이 남거든요. 그 30%는 다 합격했어. 남은 사람들은 결국 다 합격했다. 그래서 이 1년 커리를 잘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힘들어. 이 스파르타 때는 문제를 매일 계속 출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재 질의가 많아가지고 교재 질의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본서 세법개론 1, 2 중에 일부 쓴다. 그거 아까 설명드렸고 이게 특이해. 객관식 세법을 기본 강의 때 바로 5개년치를 풀어요. 엄청 많이 푸는 거야. 그래야 감이 와.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감이야. 여유 되면 수업 시간에 안 푼 것도 푸셔도 좋아. 어쨌든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객관식 강의 가서야 이제 요약서로 좀 회독을 돌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때쯤이면 개정세법 반영해서 202 객관식 세법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우리 항상 시험이라는 건 문제를 맞춰야 돼.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 보고 문제를 안 푼다? 헛공부야. 바로 문제 풀이해야 하는데 기본반 때는 이거에 충실하고 문제가 한 30%, 7대3 비율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책에 어디 내용이 나왔는지 알아야 돼. 문제를 맞추는 건 의미가 아예 없어요. 정답이 2번 맞췄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뭐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눈치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보기 1, 2, 3, 4, 5를 다 공부하는 거지 2번 맞췄다고 3, 4, 5를 공부 안 하는 건 의미가 아예 없는 거예요. 문제 파악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해서는 참고만 해. 이걸 다시 봐야 돼. 문제 풀고 이걸 다시 봐야 돼. 책에 어디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기억해놔야 돼. 그게 장기기억 학습법이에요 지금. 장기기억 학습법. 객관식 가서는 비중치가 달라진 거야. 5대5로 바뀌었어. 문제풀이 좀 많이 하고 이론서를 좀 낮추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시험은 겁나 많이 푸니까 오히려 문제풀이가 7. 그리고 이론도 계속 봐야 돼. 이론을 놓으면 안 돼. 나중에는 이론 또 수험생이 있어. 선생님 저 이제 이론을 마스터했어요. 문제풀이만 하면 될까요? 없어요 그런 거는. 합격 전날까지도 이론서를 놓으면 안 돼. 특히 세법은. 근데 빠르게 보거나 내가 모르는 것만 보거나 헷갈린 것만 보는 거지. 아예 안 보면 큰일 나. 아예 안 보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1년 커리를 이 정도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